인터넷 커뮤니티에서 흔히 접할 수 있는 한국의 공포 이야기를 풀어보겠습니다. 이 이야기는 인터넷을 통해 전해지는 도시 전설과 실제로 있을 법한 사건들이 결합되어 있으며 많은 사람들이 밤에 이불을 뒤집어 쓰고 볼 법한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는 서울 시내의 한 오래된 아파트 단지에서 시작됩니다. 이곳은 지어진 지 몇십 년이 넘어 낡고 어두운 외관을 지니고 있었으나 높은 전세와 월세 때문에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이 아파트 단지 301동은 귀신 동이라고 불렸습니다. 이유는 알 수 없지만 그 동에서 귀신을 봤다는 사람들이 유독 많았기 때문입니다. 이주는 대학 진학을 이유로 처음 서울에 올라온 청년이었습니다. 그는 어디서든 볼 수 있는 흔한 20대 초반의 학생으로 자신의 고향인 작은 도시를 떠나 서울에서 혼자 지내게 되어 설렘과 두려움을 동시에 안고 있었습니다. 그는 학교 근처에서 적당한 가격의 방을 구하려 애썼고 결국 이곳 아파트 단지에 작은 원룸을 얻게 되었습니다. 바로 그 악명 높은 301동에 있는 방이었습니다. 처음에는 괜찮았습니다. 많은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이주 또한 귀신 이야기를 전설로 치부했으며 그런 것들은 영화 속 이야기일 뿐이라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가 아파트에 입주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이상한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밤 이주가 잠을 자고 있을 때 일이었습니다. 깊은 밤중이었고 사방은 어둡고 고요했습니다. 그런데 문득 누군가 그를 지켜보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는 잠에서 깨어나려 했으나 몸이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가위눈이었습니다. 심장이 두근거리며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그의 방 한 구석에서 희미한 기척이 느껴졌습니다. 뭔가가 그곳에 있었습니다. 꼼짝없이 누워있던 이주는 눈을 그쪽으로 겨우 돌려 쳐다보았습니다. 그곳에는 흐릿한 형체가 서 있었습니다. 긴 머리카락에 흰 옷을 입은 여자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녀는 움직이지 않고 가만히 서서 이주를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눈이 마주친 순간 그의 귀에 낮고 거친 숨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무언가 속삭이는 듯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 말이 무슨 뜻인지는 알아들을 수 없었습니다. 얼마간 시간이 흘러 그 형체는 갑작스럽게 사라졌습니다. 몸이 풀린 이주는 깊게 숨을 내쉬며 침대에서 벌떡 일어나 불을 켰습니다. 방 안에는 아무것도 없었고 모든 것은 여느 때와 다름없었습니다. 그는 그날 밤 거에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그는 이웃 주민과 대화를 나누며 어젯밤의 일에 대해 이야기를 하게 되었습니다. 걱정스러운 그의 얼굴을 본 이웃은 조용히 그의 이야기를 들은 뒤 그 아파트에서 있었던 소문을 들려주었습니다. 몇 년 전 바로 이주가 살고 있는 방에서 비극적인 사건이 일어났다는 것이었습니다. 한 젊은 여성이 사랑하는 이의 배신으로 깊은 상처를 받았고 결국 방 안에서 생을 마감했다는 이야기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 이후로 그녀의 영혼이 그 방을 떠돌고 있다는 소문이 돌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주는 애써 그 이야기를 믿지 않으려 했지만 밤마다 그 여자 귀신의 형체는 계속해서 그를 찾아왔습니다. 점점 더 선명해지고 점점 더 가까워졌습니다. 어느 날 밤 그녀는 손을 뻗어 그의 얼굴을 스치듯 지나갔고 그 순간 이주의 몸은 얼어붙은 듯한 감각에 사로잡혔습니다. 그녀의 차디찬 손길이 그의 피부에 닿았을 때 그는 그녀가 어쩌면 도움을 요청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후로 이주는 그 여자의 이야기를 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동네 어르신들과 부동산 중개인 그리고 가능한 모든 방법으로 그녀의 과거를 파헤쳤습니다. 그녀의 이름은 윤혜리였으며 그녀의 죽음에는 억울함이 배어 있었습니다. 이주는 그녀의 명복을 빌며 위로의 말을 전했고 그녀가 소망했던 것을 이루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어느 저녁 그는 작은 제단을 방 안에 차리고 그녀를 위해 기도했습니다. 그날 밤 그녀의 형체는 처음으로 부드러운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리고는 천천히 창문 쪽으로 걸어가 희미해지다 이내 사라졌고 그 후로 다시는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이주는 그날 이후로 그녀를 다시 볼 수 없었지만 그 방을 떠나는 날까지 그녀가 마음속 깊이 평안을 찾았기를 희망하며 살았습니다. 그리고 그 아파트 단지에서 살던 사람들에게 이 이야기를 들려줌으로써 그들의 마음 또한 편안해지기를 바랍니다. 이와 같은 이야기는 많은 사람들에게 두려움과 함께 묘한 끌림을 줍니다. 어쩌면 우리가 평소에 느끼지 못하는 어떤 것들이 세상 어딘가에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 때문인지 모릅니다. 두 번째 이야기 서울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 벌어진 일이다. 이곳은 평범한 중산층 가정들이 모여 사는 평온한 동네였다. 하지만 이곳에서 유난히도 조용한 한 가구의 이야기가 사람들 사이에서 화제되기 시작했다. 505호에는 30대 중반의 성훈이라는 남자가 혼자 살고 있었다. 그는 IT 회사에서 일하며 대체로 바쁜 일상을 보내고 있었다. 그가 사는 집은 언제나 조용했다. 낮에는 그가 출근해 있으니 당연하다 치더라도 밤에도 아무 소리가 나지 않았다. 이웃들은 그가 집에 있는지 없는지도 모를 정도였다. 그러던 어느 날 서문의 바로 아래층에 사는 주부인 경미는 밤중 이상한 소리를 듣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아이가 장난치는 줄 알았지만 밤마다 일정한 패턴으로 들려오는 소리는 점점 그녀의 신경을 거슬리게 했다. 의심스러운 마음에 경미는 관리실에 문의를 했고 관리인은 505호에 방문해보기로 했다. 그러나 505호 문 앞에서 아무런 인기척이 느껴지지 않았다. 관리인은 서문에게 여러 번 연락을 시도했지만 답변은 없었다.
몇 주 후 결국 경찰에 실종 신고가 접수되었고 경찰이 집을 조사하게 되었다. 문이 열리고 경찰과 함께 경미는 505호를 들여다보았지만 그곳에는 아무도 없었다. 내부는 매우 깔끔했고 집기나 물건들이 사용된 흔적도 거의 없었다. 경찰은 성운이 급작스러운 출장이나 여행을 간 것으로 결론지었다. 그러나 그날 밤 이후로 경미의 집에선 더욱 확실한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다. 이번에는 울음소리나 훨씬 생생한 사람들이 대화하는 소리가 505호로부터 들려왔다. 그녀는 너무 두려워 다시 경찰을 부르기로 했다. 경찰은 다시 성운의 연락처로 연락을 시도했지만 여전히 응답은 없었고 결국 강제 진입을 결정했다. 그러나 문을 열기 직전 경미는 두려움에 휩싸여 그곳을 떠났다. 몇 주가 흐르고 경미는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이 이야기를 털어놓았다. 사람들은 유령이나 저주 같은 이야기를 시작하며 그 사건에 대해 논하기 시작했다. 그러나 몇몇 사람들은 성운에 대해 더 깊이 파고들었다. 그의 이름과 번호를 추적한 결과 놀랍게도 성운이라는 사람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게다가 IT 회사에 문의한 바에 따르면 505호의 성운은 그 회사에서 일한 적도 존재했던 적도 없는 인물이었다. 이쯤 되자 경찰은 수사를 중단하고 그 사건은 미스터리로 남아 사람들 사이에서 더 널리 회자되게 되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경미는 또다시 505호에서 소리를 듣기 시작했다. 그러나 이번에는 예전과 다르게 확실히 알아들을 수 있었다. 도와줘, 여기에 갇혔어 라는 외침이 밤마다 경미의 꿈에 나타났고 경미는 점점 정신적으로 피폐해져 갔다. 그녀는 결국 505호의 비밀을 풀기 위해 인터넷에 의지하기 시작했다. 심령현상, 공간이동, 다중차원 세계에 관한 내용을 밤새 찾아보며 글을 썼다. 그녀의 글은 많은 사람의 관심을 끌었고 어떤 이는 자신이 경험한 비슷한 일을 이야기하기도 했다. 결국 경미는 어느 날 용기를 내어 다시 505호의 문 앞에 섰고 문고리를 잡아 돌렸다. 놀랍게도 문은 열려 있었고 그녀는 두려움을 이기고 안으로 들어갔다. 그리고 그곳에는 소리 없는 방이 있을 뿐 아무것도 없었다. 그 후로 경미는 그 아파트를 떠나기로 마음먹고 이사를 했다. 시간이 흐른 뒤 그녀는 그날의 경험을 떠올렸지만 그것이 꿈이었는지 현실이었는지 여전히 알 수 없었다. 하지만 매년 그 아파트에 대해 소문이 퍼질 때면 그녀는 그때 들었던 소리, 없는 목소리를 떠올리곤 했다. 인터넷에서는 여전히 그 아파트와 505호에 관한 글들이 떠돌고 누군가는 또다시 그곳에서 이상한 소리를 들었다고 주장한다. 이런 이야기들은 마치 바이러스처럼 흘러다니며 매번 새로운 사람들의 호기심을 자극하고 있다. 그리고 그 소문은 절대 끝나지 않고 오히려 시간이 흐를수록 더 많은 변형을 거쳐 사람들 사이에서 영원히 지속될 것이다. 세 번째 이야기. 어느 늦은 밤 승민은 친구들과의 술자리에서 늦게 돌아오고 있었다. 집으로 가는 길은 평소처럼 조용했고 가로등이 듬성듬성 있는 거리에는 승민의 발자국 소리만이 울려 퍼졌다. 그는 빨리 집에 가고 싶어 발걸음을 재촉했다. 승민이 사는 아파트 단지 근처에 있는 오래되고 버려진 놀이터가 하나 있었다. 흔들리는 그네와 녹슨 미끄럼틀 때문에 동네 아이들은 아무도 그곳에 가고 싶어 하지 않았다. 그러나 승민은 이 길이 집으로 가는 가장 빠른 지름길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자주 이 놀이터를 지나곤 했다. 그날 밤도 여느 때처럼 놀이터 옆을 지나가던 중 승민은 이상한 소리를 들었다. 바람 소리와 섞인 누군가의 웃음소리가 들린 것 같았다. 그는 순간 발을 멈추고 주위를 둘러보았지만 어둠 속에서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다. 피곤해서 그런가 보다라고 자위하며 다시 걸음을 옮기려는데 이번에는 분명히 들렸다. 어린아이의 웃음소리였다. 놀이터 쪽으로 고개를 돌리자 그네가 천천히 흔들리고 있었다. 그러나 그네에는 아무도 앉아있지 않았다. 횡설수설할 정도로 놀란 승민은 재빨리 그곳을 지나가기로 했다. 그네가 저절로 흔들릴 정도의 바람이 부는 것도 아니었고 그 시간에 놀이터에 아이가 있을 리도 없었다. 걸음을 재촉해 아파트 단지로 들어섰고 집에 도착하자마자 문을 잠그고 한숨을 돌렸다. 그러나 그날 밤 승민은 쉽게 잠들 수 없었다. 불길한 느낌 때문인지 아니면 아까 들었던 웃음소리 때문인지 그는 계속 뒤척였다. 다음 날 승민은 그저 피곤함 때문이었다고 생각하며 직장에 나갔다. 그러나 그날도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그의 발걸음은 또 다시 그 놀이터 옆을 지나게 되었다. 저 멀리 그네가 보이는 순간 그는 고개를 돌리지 않았다. 그저 앞만 바라보고 걷고 있었지만 그 순간 또다시 들린 그 웃음소리에 발걸음을 멈추고 말았다. 이번에는 도저히 모른 척할 수 없었다. 그는 돌아서서 놀이터를 똑바로 쳐다보았다. 그네는 여전히 멈추지 않고 흔들리고 있었고 주변에는 역시 아무도 없었다. 그러다 문득 살을 내는 듯한 추위를 느끼며 입김을 내뱉었는데 그 순간 그는 누군가의 시선이 느껴졌다. 옆을 돌아보니 벤치 위에 한 소녀가 앉아있었다. 그녀는 고개를 숙인 채 연신 멍하니 그네를 바라보고 있었다. 갑자기 그녀가 느끼는 싸늘한 기운에 승민은 몸이 굳어버렸다. 심장이 미친듯이 뛰기 시작했고 당장이라도 도망치고 싶은 마음에 휩싸였다. 승민은 필사적으로 발걸음을 돌려 집으로 뛰어갔다. 그날 밤 승민은 두려움에 잠을 이루지 못했다. 혹시 잘못 본 것은 아닐까 여러 번 되뇌었지만 그 소녀의 모습은 너무도 생생했다.
어찌할 바를 몰라 이불 속에 더 깊이 파묻힌 채 그 웃음소리가 머릿속에서 떠나질 않았다. 아침이 되고 그는 그 이야기를 친구에게 조심스럽게 꺼내놓았다. 친구는 놀랍게도 그곳에서 비슷한 경험을 한 사람들이 많다는 소문이 있다고 말했다. 한참 전 그 놀이터에서 사고로 세상을 떠난 아이가 있다는 이야기였다. 그리고 그 이후로 많은 사람이 그 소녀의 모습을 보았다는 것이다. 승민은 이제 그 길로 다니지 않는다. 매일 조금 돌아가는 불편함을 감수하더라도 그 소녀의 웃음소리를 다시 듣고 싶지 않았다. 하지만 때때로 밤이면 그 소리가 그의 귀를 맴돌곤 한다. 마치 그 아이가 여전히 거기에서 그네를 타며 승민을 기다리고 있는 것처럼.